예, 나는 조작범입니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글과 함께 사진, 예, 강아지 사진인데 저희가 자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언론 여러분,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너무 크게 크롭하시면 조작이 되니까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예, 때 아닌 이 클로즈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이 릴레이로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클로즈업한 사진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반쪽만 보이는 저런 사진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김문기 씨 골프 있죠. 사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예. 1심에 유죄가 나온 게 2심에 무죄 바뀐 것 중에 예. 김문기 씨하고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예. 이 부분이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예, 요걸 이제 비판한 건데요. 예. 근데 그거는요 4단계로 봐야 돼요. 자, 이재명 대표에게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1단계. 그래서 나는 그때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2단계. 그러니까 나는 골프를 치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서 내더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는 밑에 배경 3개를 다 빼고 그냥 판사 판결문에 보면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누가 봐도 클로즈업 사진이고 조작 사진이 아니라는 거는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대 말은 내가 골프 안 쳤다. 예. 이게 1심 판사 해설이 맞잖아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왼쪽이 원본 사진. 10명,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 있는 사진에서 저렇게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네. 1심에선 이게 인정이 됐는데 네. 항소심에선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조작이다라고 주장해서 국민의힘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그럼 다 확대하면 다 조작이겠네? 라고 하면서 저런 챌린지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등학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 챌린지 하면 뭐 합니까? 이미 결판은 나버렸는데 저건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검찰이 잘 재판부를 설득을 했었어야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확대를 했겠습니까? 조작이든 확대든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해서 김문기 씨와 골프 쳤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골프를 쳤으니까 이재명과 김문기가 모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결론적으로 전날 둘이 골프를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조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 번호판을 확대한다 이런 거는요. 이 의도하고 다른 거예요. 누가 길 지나가다가 쓰레기 줍는 것을 확대하잖아요. 그 조작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챌린지해도 이제 의미가 없다. 떠나간 버스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두 가지 아니 골프를 그날 안 치도 골프 친 거는 맞고요. 요트까지 3명 탄 거 맞고요. 그다음에 자꾸 버스 끝났다 하는데 예. 끝나야 끝난지 대법원에 있습니다. 아, 예. 1, 2심 가지고 끝난 예. 거 아닙니다. 예. 대법원에 가면 항소심의 어떤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이제 바뀌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유죄 나왔죠. 예. 요게 무죄가 되는 게 1.7%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근데 요게 다시 유죄권은 3.7입니다. 예. 오히려 높아요. 예. 저는 오히려 높다 보고요. 이렇게 1심, 2심이 나오고 증거조사 끝났잖아요. 이럴 때는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스스로 파기 재판 예. 가능하다고 제가 전문 주장했죠. 예. 파기 재판. 요즘에 참 법률 용어가 참 많아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희들 입장에선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이제 파기 환송 얘기는 그나마 좀 들어봤는데 네네. 파기 재판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결국 뭐 뜻대로 해석하자면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는 굉장히 희박해요. 예.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파기 재판이 그래도 좀 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파기 재판한 경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소송 기록과 1심,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게 이게 파기 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 아니겠습니까? 633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1년이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 얼마나 했습니까? 30개월 했다고요. 2년도 훨씬 더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대법원 기간 3개월 합쳐봤자 33개월이나 되는 거니까 1심하고 2심에서 조사한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충분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33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파기 재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번 그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 공직선거법에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 들으셨지만 거기에는 반드시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공직선거법 270조에는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건의 우선해서란 말도 들어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규정 지키라고 했는데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파기환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 파기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선례는 별로 없었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파기 재판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 이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겼어요. 아,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 정두원 의원이라고 예. 극단적인 선택하신 예. 그분이 그 정치 자금으로 구속돼 있을 때 예. 1, 2심이 있고 제가 그때 변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요. 무죄 나왔죠. 예, 파기를 하고 판결문을 열 몇 장을 직접 써가지고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무죄 쓴 파기 재판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어쨌든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 결과 나왔으니까 3개월 대법원이 심리를 한다고 하면 6월 26일입니다. 만약에 아까 저희 일부 패널께서 4월 18일 문영배 대행이 퇴임 이후에까지 선고가 안 나면 6월 26일 나중에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돼서 선고가 치러지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난 다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가능성 대단히 낮은 게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633 원칙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일반 그 진보 보수 민주당 국힘을 다 떠나서 선거 사범들이 그 기간 내에 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어쨌든 4개월인가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다른 사건 배당 우리 재판부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나마 맞췄던 게 4개월이에요. 대법원에 넘어갔을 때 파기 재판하라는 건 사실상 사법부 겁박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 선고 빨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 0.01% 0.1%도 되지 않는 확률에 기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일단 대법원에서도 우선 처리해야 되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입니다. 사람을 계속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재판한 거는 확률이 0.073%. 2022년까지는 민형사에서 5.5%. 굉장히 낮은 숫자지만 이 숫자를 놓고도 가능하다, 턱도 없다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시죠.